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돼 지난 1월 19일 체포된 버지니아 클라크 카운티 거주 토마스 에드워드 칼드웰 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66세 나이로 전직 해군 정보장교이자 FBI 요원으로 근무했던 칼드웰 씨는 대형 민병대 오스키퍼스 및 스리퍼 센터스 등 단체들과 접촉하고 관련자들을 선발 및 조직해 1월 6일 시위대를 의사당 난입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과 계획을 주도했던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칼드웰 씨는 저격수와 도주를 위한 운전사 등 4명으로 팀 단위를 구성하고 워싱턴 DC 포토맥강에 보트에 무기를 숨겨놓도록 협력자들에게 지시했으며 살생부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적들을 살해하기 위해 각종 무기를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는데 정작 변호인은 칼드웰 씨가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FBI 발표가 모두 사실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을 사주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현재 심판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동은 한마디로 뻘짓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나온 오스키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키퍼는 우파 민병대입니다. 구성원은 대부분 현역과 제대 군인 및 경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적들로부터 헌법을 수호하자인데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그 누구의 지시라도 따르지 말라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오스키퍼 측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총 대원수는 3만 5천 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민주당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으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오스키퍼를 증오단체 혹은 잠재적 국내 테러단체로 주시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FBI 역시 오스키퍼를 준 군사단체이자 음모론을 신봉하는 거대 민병조직으로 위험한 조직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직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수부대원으로 근무했으며 공화당 연방하원연 론폴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엘머 스튜어트 로드가 2009년 창설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군인과 경찰이 걸개했다면 아돌프 히틀러가 제지돼 세계 평화가 지속됐을 것이라는 믿음에 영감을 받고 민병대를 조직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대선을 앞둔 2020년 10월에는 기존까지의 공화당에서 볼 수 없었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대 조직적으로는 실전 경험을 쌓은 전 현직 군인들이 대거 자원 입대하면서 일반 지방 민병대와 차원이 다른 군사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 밝혔듯이 지난 의사당 난입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극렬히 지지하는 세력이 계엄령 및 비상사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계획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회를 미국의 평화를 위해 거부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다음은 탄핵심사 소식입니다. 오늘은 상원서 하루 종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가 이뤄졌는데요. 변호인단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정치 보복이자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이유, 연방의사당 난입 및 공격 지시가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짜맞추기식의 억지 주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나 전략을 점검하며 탄핵이 상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은 이틀 동안 철저한 변론을 통해 탄핵 심사를 민주당만의 무대로 만들도록 좌시할 수 없으며 미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무고함과 민주당의 마카파식 억지 주장의 아둔함과 위험성을 철저히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즈니 채널의 인기 방송인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 출연 여배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을 들다가 퇴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나 카라노는 작금에 분열된 정치적 상황을 하필이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카라노는 SNS에 600만 유대인이 나치 정권 하에서 살해된 홀로코스트를 언급한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것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패륜적인 글을 쓴 것은 아닌데 미국에서 홀로코스트나 반유대적 표현은 나치 복장이나 흑인 비하처럼 절대적으로 금기시됩니다.
유대계가 꽉 잡고 있는 영화 방송계에서는 바로 퇴출감인데요. 루카스필름은 이에 대해 문화적,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의 소셜미디어 글은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카라노는 소속사에서도 함께 퇴출됐는데 지난해 초창기 코로나 사태 당시 마스크 착용을 조롱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논란에 동조해 젊은 층에게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바이든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된 소식인데요. 지난주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할 때 바이든이 위구르, 홍콩 등 문제를 따지며 중국을 몰아붙였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게 중국을 밟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류 언론이 호들갑 떠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 그 어떤 매체보다 트럼프 정부를 욕하고 한국을 조롱하는 그 매체가 미중 정상의 2시간에 걸친 통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뉴스입니다.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인은 10일 트위터에서 양국 정상이 2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사실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면서 통화 시간은 의례적인 것들을 훨씬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과거부터 서로 친숙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깊은 소통을 했다. 이 같은 소통은 건설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신문은 전날 사설에서 중국 음력 새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국민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은 시 주석과 중국 인민에 대한 선의와 존중을 표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는데 바이든이 이런 선의를 통해 최근 미 새 행정부가 보내온 대중 강경 메시지와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강경한 척하지만 점차 누그러지며 그 어떤 때보다 미국과 중국이 화목해질 것이라는 암시이자 메시지 같은데요. 저 역시 미국이라는 배의 선장이 바이든인 동안에는 목적지는 결국 한 곳뿐일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탄핵 표결이 있을 겁니다. 이로써 필요 없는 탄핵쇼는 막이 내리고 이슈는 바이든의 각종 정책들 그리고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써 재건한 미국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